지금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 1,000만 명을 바라보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직업에는 은퇴가 있지만 삶에는 은퇴가 없죠. 시니어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기쁘고 복된 삶을 살도록 백세 특강이 돕겠습니다. 백세 특강,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분은 저의 소울메이트 김양숙 대표입니다. 가족에게 존경받는 5가지 언어. 나이 들어가는 것은 신의 은총이다. 젊게 사는 것은 삶의 기술이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패밀리 공동대표 김향숙입니다. 앞으로 석 주 동안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가족에게 존경받는 5가지 언어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가장 소원이 뭔가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많이 어르신들이 그렇게 답하죠. 가족들과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또 가족들에게 존경받고 싶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이하고 존경받는 거하고 어떤 관계에 있을 것 같으세요? 보통 얘기하죠. 내 나이가 이런데 젊은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용어입니다. 자, 제가 정확하게 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 그래서 존경받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었다 그래서 존경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나이가 든다는 것은요, 늙어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익어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익어가는 것과 늙어가는 것은 정말 다르죠. 이 두 개를 결정하는 것이 뭘까요? 말입니다. 예쁜 말 그리고 추한 말. 이 두 개에 따라서 구박받을 수도 있지만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수영을 다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수영장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는지 샤워룸에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또 한참 동안 줄로 서 있었어야 됐고, 또 수영장 들어갔더니 레인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수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회원들의 불평 불만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냐. 뭐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근처에 있는 수영장이 전부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영장으로 다 몰려든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떤 할머니는 그러시는 거죠. 아니 뭐 이런 데까지 원정까지 오면서 수영을 할 게 뭐야. 그럴 땐 차라리 좀 쉬는 게 낫지. 이렇게 다른 수영장에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들, 불평 불만을 잔뜩 늘어놓고 있는데 어디서 한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왜들 그래. 우리 수영장이 문 닫으면 우리도 거기 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 고요하고 너무 평온하고 너무 잔잔하게 한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불평 불만하고 막 시끄럽게 떠들고 하던 할머니들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때요?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뭘까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익어간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말인데, 이 말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의 밭에 떨어집니다. 마치 씨처럼 떨어진다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그 마음의 밭에 씨처럼 떨어지니까 씨는 어떻습니까? 자라나게 되겠죠. 또 꽃이 피게 되겠죠. 결국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나쁜 열매를 맺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좋은 열매라는 얘기는 할머니들의 불평 불만 섞인 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 보면 아우, 새벽 시간에 기분 좋으라고 운동하러 나왔는데 나도 모르게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짜증이 나죠. 계속 듣고 있으면 아우, 속에서 내가 왜 이런 소리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나중에 들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할머니가 했던 말은 순식간에 불평 불만을 잠재웠고요. 그리고 다른 시각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할머니가 좋아지는 겁니다. 어때요? 우리가 좋아지면 존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존경할까요? 이게 바로 말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는데 내가 늙어갈 건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더 성숙하면서 익어갈 건지, 자, 여기에 따라서 나오는 말들이 달라지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면서 추 한 말은 미안하지만 구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익어가면서 예쁜 말은 존경을 받게 돼 있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말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몇 가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뭘까요? 늙어갈수록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 익어갈수록 남이 듣고 싶은 말을 한다. 어르신들 몇 분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가만 들어보면 사실은 되게 좀 웃겨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근데 당신들은 너무 사실 재밌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 그러면 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다 각각 자기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할머니 한 분은 넋두리를 하시는 거죠. 며느리 때문에 최근에 속상한 얘기를 막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아니 요즘 것들은 왜 그렇게 버릇이 없어? 전화를 누가 먼저 해야 돼? 아니 젊은 것들이 먼저 해야 되잖아. 응? 2주 동안 전화가 없어. 2주 동안 이게 말이 돼? 응? 아니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지. 잘 지내냐?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응? 아유 어머님 죄송해요. 바빠서 제가 전화를 자주 못 드려서 죄송해요. 아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요? 근데 뭐라 그런 줄 알아? 어머니 왜 또 전화하셨어요? 이러잖아. 내가 열불 안 받게 생겼어? 이러고 또 막 한 할머니 열불 내고 계시고 또 다른 할머니는 아니 5월 8일이 어버이날인데 작년에는 말이야 사위가 엄청난 선물을 나한테 해줬거든. 그게 뭔가 하면 호화 묘지를 미리 나한테 선물을 해줬어. 그것도 수목장에 엄청나게 좋은 수목장에. 그래서 내가 얼마나 행복했겠나. 근데 이번에 5월 8일 날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기대했겠어? 응? 근데 사위가 도대체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나도 슬금슬금 화가 나서.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자네 말이야. 응? 작년에는 그렇게 좋은 선물을 해놓고. 그랬더니 아니 사위가 하는 소리가 아니 어머니 제가 작년에 드린 선물 아직도 쓰지 않으셨잖아요. 이러면 내가 웃어야 돼 울어야 돼? 이거 웃자고 하는 소리 맞는 거지? 세상에 그 얘기를 각자 거의 몇 분씩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대화가 계속 진행이 되더라고요. 자, 어르신들은 습관적으로 같은 말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네, 그렇게 해도 대화가 통하겠죠. 그런데 어때요? 이거를 만약에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미안하지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 며느리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 어머니 어떡해요? 은유가 점프하다가 넘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기부스 해야 된대요. 2살밖에 안 된 소녀거든요. 굉장히 활달합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은 아이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전하는 순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가 해버린 거예요. 며느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는 첫 마디가 좀 조심하지 그랬니? 그리고 말이야. 아니 도대체 뼈가 왜 부러지는 거야? 걔 편식 너무 심하지 않아? 내가 볼 때는 왜 그런가 하면 말이야. 걔가 이 영양이 좀 불균형이 있는 거야. 응? 칼슘 섭취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세상에 제가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이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딱 말을 꺼내니까 제 며느리가 몇 마디 듣더니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슬퍼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때서 제가 아차했죠. 뭐야, 내가 지금 늙어가고 있구나. 추한 말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러다가 며느리한테 구박받겠다. 이 며느리가 나를 좋아하겠어? 나를 존경하겠어? 야, 그 생각이 딱 드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했습니다. 며느리가 진짜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뭐였을 것 같아요. 네, 그 아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다친 거는 자기 책임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좀 조심하지 그랬니? 좀 조심시키지 그랬니? 아니 제 며느리가 저렇게 활달한 손주를 묶어놓을 수도 없고 지가 뛰다가 다친 건데 며느리 다친 것처럼 얘기를 했으니 제 며느리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너무너무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전화해서 나 미안하다. 진짜 미안해.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제 며느리가 그래요 어머니 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정말이지 나도 모르게 내가 이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익어가는 거는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금방 돌이킴이 있다면 그거는 익어가는 거예요. 예, 저는 더 이상 늙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익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할까 곰곰이 생각했더니 이 말이더라고요. 많이 놀랬겠다. 응? 많이 놀랬지 세상에. 그리고 많이 걱정이 될 것 같아. 그지? 걱정하지 마. 애들은 자라다 보면 몇 번이고 저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치고 그런다. 그래도 잘 자라. 그리고 어른 뼈하고 달라서 애들 뼈는 금방 붙어. 다시 제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 며느리 마음이 풀렸어요. 자, 바로 이런 언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또 늙어가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할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아주 습관처럼 우리가 반복하고 있죠. 왜 그럴 것 같아요? 나이가 드시면 건망증이 정말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금방 무슨 말을 해놓고는 그 말을 한 거를 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입으로 설득하면 안 되고 사실은 귀로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인이란 글자도 잘 보면 풀어 쓰면 귀 이자에 입구자에 임금왕 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일과 말하는 일에 으뜸인 사람을 우리가 성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듣는 게 먼저 들어갑니다.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왜 귀를 2개 주셨을까요? 입을 왜 하나 주셨을까요? 더 많이 듣고 더 적게 말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늙어가면 계속해서 말이 많아지지만 우리가 익어가는 언어는요. 그리고 존경받는 언어는 입을 다물고 귀를 크게 여는 겁니다. 늙어갈수록 자꾸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익어갈수록 과거는 청산하고 현재와 미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듣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야, 내가 이래봬도 왕년에는 말이야. 내가 너만 할 때는 우리 때는 우리가 손주한테 얘기하면서도 야, 내가 니만 할 때는 먹을 게 없어서 말이야. 밥이 없어서 맨날 굶고 나중에는 소나무 껍질 먹고 그랬어. 그러면 손주들이 뭐라 그래요? 그 시절 얘기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러면 아니 할아버지 그 라면 있잖아요. 밥이 없으면 라면 드시면 되지. 왜 굶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야, 내가 니만 할 때는 말이야. 응? 남자가 어떻게 부엌에 들어가? 며느리한테. 그건 상상도 못해. 난 내 새끼 그렇게 안 키웠어. 자, 이렇게 얘기하면. 자, 요즘 시대에는 다 맞벌이 시대고 남성들이 부엌에 들어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내 때는, 내 시대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말을 하고 있으면 정말 상대방은 화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소통이 안 되면 그게 바로 불통인 거고요. 불통이 안 되는 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주는 사람은 누가 존경할 것 같으세요? 과거는 떠나보내셔야 하는 거예요. 이미 떠나갔으니까. 예,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와 있는 건 현재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를 잘 연구하고 현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시대는 공중전화 없잖아요. 이제 다 스마트폰 하고 있죠. 이제 리어카 읽고 끄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인공지능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시대인데요. 근데도 아직도 우리는 리어카 끄는 시대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근데 늙어가다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과거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죠. 현재를 배우셔야 되는데 저는 저희 아버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보내온 문자가 있어요. 내용이 며느리 기계치, 부 폰치, 사오정 마누라, 소소소, 치통, 무정신, 지연, 쌀룬, 부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마치 외국어 같죠. 다시 번역을 하자면 자, 며느리가 기계치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스마트폰, 폰치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사오정 마누라,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소소는 내가 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치통, 무정신, 치통이 와서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금방 답을 못 보냈다, 지연. 자, 그 말인데 끝에 쌀룬 이래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쌀룬이 뭔 소리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야, 니는 한자도 모르냐? 쌀, 미자, 눈, 안자, 미안. 내가 미안하단 말이다.
그러니까 이 문자를 받고 남편이 다시 답을 한 거죠. 예, 소소소소 자부 사망 직전 배꼽 상실 자 정신 혼미 땡큐 예, 이렇게 보낸 거죠. 예, 소소소가 뭐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웃었다는 거죠. 자부 예, 며느리가 사망 직전 예, 사망이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배꼽을 잡고 웃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아들은 정신이 혼미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서 며느리가 보낸 문자라는 거죠. 예, 젊은 사람 그리고 이 시대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 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익어가는 것이고요. 익어가는 사람이 하는 말은 이렇게 다른 거죠. 나이가 들수록요 매사가 무덤덤해지면서 우리가 한탄사만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늘 해주는 것도 그냥 당연한 겁니다. 자, 며느리가 정말 애를 써서 예를 들어서 아내가 애를 써서 우리가 음식을 막 장만해주면 감사하다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돼야 되는데 감사가 나오기 전에 없는 반찬 꼭 찾잖아요. 뭐야 이 젓갈은 왜 없는 거야? 반찬은 왜 이렇게 짠 거야? 이미 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면 무덤덤이 무슨 뜻입니까? 무덤을 덤으로 이고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탄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한탄사만 계속 느는 거잖아요. 옆에 가기만 하면 아휴 이런 소리만 계속 하면 우리가 그 어른 옆에 가고 싶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늙어가지 않고 우리가 익어가기 위해서 구박받는 추한 언어가 아니라 존경받는 우리가 예쁜 언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입에서 계속해서 감탄사가 사실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탄이라는 것은 그냥 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어르신들. 아니 뭐 감탄할 거리가 있어야 감탄하는 거지 뭐 삶이 뭐 지루하기 짝이 없고 뭐 몸은 성한 데가 하나도 없고 뭐 아니 내 삶에 뭐 별다른 게 있어 뭐 그러고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찾아보면 우리가 감탄할 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그 노부부가 정말 이제 할머니께서 이 할아버지가 늘 나갔다 들어오면 양말을 계속 집어 던지시고 뭐 옷도 집어 던지시고 나중에 보면 거실에 온갖 옷들이 다 널려 있는 거죠. 할머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입에서 한 탄사밖에 안 나오는 거죠. 아이고 저 영감탱이 내가 못 살아. 예, 그러고 있는데 이제 버릇을 고치려고 뭐 잔소리도 했다가 양말 빨래통도 가까이에 갖다 놔봤다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다 안 돼서 나중에는 빨래통을 정말 가까이 놔뒀더니 이제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러면 할아버지가 나갔다 들어와서 거실에 딱 앉으시고 TV 옆에 있는 빨래통을 보시더니 이제는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그 빨래통 안으로. 그러니까 어떤 거는 떨어지고 어떤 거는 걸려 있고 이제 할머니가 또 후회하셨어요. 아, 이거 무슨 소용이 있냐. 그리고 그날도 한숨을 푹 쉬고 이러고 앉아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그날 오시더니 또 습관대로 빨래를 확 집어 던졌는데 하필 그날 그 빨래가 빨래통 안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예, 그 순간에 할머니가 계속 한탄만 하시다가 달에서 벌떡 일어나서 갑자기 감탄을 하신 거예요. 우와, 여보 당신 슛실력 진짜 대단하다. 아니 그 멀리서 그걸 던졌는데 어떻게 그게 들어가냐? 그랬더니 그때부터 할아버지가 바뀌셨어요. 아니 나갔다 들어오시면 이 빨래 집어 던지는 거는 안 박히시는데 이게 안 들어가면 다시 가까이 가셔가지고 빨래 집어 와서 이 들어갈 때까지 던지시는 거예요.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결국은 빨래가 빨래통에 들어간 거죠. 이게 바로 감탄의 힘이라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익어갈수록 한탄사는 한탄할 사람을 만들어가고 한탄할 만한 관계를 만들어가지만 우리가 계속 감탄하다 보면 우리가 서로 감탄하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존경받는 언어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늙어갈수록 긍정적인 말은 사라지고 부정적인 말만 한다. 익어갈수록 부정적인 말은 사라지고 긍정적인 말만 한다. 예, 부정성은 습관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좋았던 추억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요. 나빴던 것만 계속해서 기억이 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뭐든지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자라면서 별로 긍정적인 언어를 듣지 못했습니다. 예, 지금 생각하니 제 어머니의 삶이 사실 너무 많이 고달프셨던 것 같아요. 예, 자식 6 먹여 살리시느라고 교수 월급에 돈이 얼마가 됩니까? 늘 제 어머니는 성한 옷을 입고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예, 다 떨어진 런닝 셔츠를 입고 계시는데 그것도 여자 런닝 셔츠가 아니라 남자 런닝 셔츠를 늘 입고 계셨어요. 자, 그러니까 삶 자체가 얼마나 고달프셨겠어요. 그러니
몸도 편치 않으시죠. 늘 짜증이 많이 나 계셨고, 네, 우리를 볼 때마다 계속 짜증 섞인 소리를 정말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 많이 상처가 됐습니다. 평생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어머니가 저한테 남긴 말이 있어요. 돌아가시기 석 달 전쯤인데 제가 어머니 집에 갔는데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라고 인사하고 나오려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제 팔을 붙드시는 거예요. 네, 그러시더니 향수가 네가 내 딸이라서 너무 자랑스럽다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내 딸이라서 너무 자랑스럽다. 사실 그게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언어의 기적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딱 그 말 한마디를 하셨는데 석 달 후에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살면서 수십 년 동안 받았던 그 부정적인 언어가 제 머릿속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남겼던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계속 살아있으면서 그때 내뱉었던 그 부정적인 말의 상처들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경험을 제가 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리고 절대로 안 해줬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향수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절대로 안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EBS 다큐 여자의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돼서 이제 촬영팀들이 저희 집에 와서 다 촬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 어머니가 이 공깃돌 놀이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예, 그래서 공깃돌 놀이를 갑자기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기하자 그랬습니다. 엄마 내기하자. 예, 그래서 내기를 해서 내가 이기면 엄마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돼. 그리고 공기놀이를 시작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공기놀이의 고수인데요. 저한테 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제 어머니가 세 마디 저한테 하셨습니다. 향수가 사랑한다. 향수가 사랑한다. 향수가 사랑한다. 라고 세 마디 하셨는데 그 말이 영상에 찍혔습니다. 나이 한 번도 안 한 소리. 향수가 사랑한다 3번 해주기. 엄마 딸한테 사랑한다 소리 한 번도 안 했어 진짜. 나 4점, 엄마 3점. 내가 7점, 내가 이겼어. 그 엄마 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해줘야 돼. 3번. 아이고 향수이 사랑한다. 향수이 사랑한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머니가 그리울 때면,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면 이 영상을 꺼내보면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남겼던 이 긍정적인 언어를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적 유산이고요. 우리가 이 말을 왜 죽기 전에 해야만 될까요? 네, 잠은 깨어나는 죽음이고 죽음은 깨어나지 않는 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밤에 내가 눈 감게 되면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가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어?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아우 정말 지겨워 이 한심한 인간아. 이런 말들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눈을 감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이날 밤이 오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할 것 같습니다. 향수가 사랑한다. 향수가 정말 사랑해.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이 방송 끝나시고 나서 이 말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겁니다. 찾아가셔서, 다가가셔서 내 딸 사랑한다, 내 아들 사랑한다, 너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해 라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존경은 저절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